저의 영상에 이런 댓글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식을 다 잘 키우고 싶지 자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되냐고 말입니다. 자식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자식도 부모의 훈육 아래 기본적인 인성이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부모의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 절대 그 자식이 바르게 자라날 수 없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비록 바른 듯 하여도요, 반드시 그 속에는 바르지 못함이 지배하고 있기에 단지 숨기고 있을 뿐 언젠가는 그 본성이 나오게 되는 법입니다. 하여 자식의 잘못은 무조건 부모의 잘못이라고 해도 과언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 내 말을 잘 따르게 하는 올바른 훈육법에 관하여 우리의 학문과 서양의 심리학을 이용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발짝씩 천천히 자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이라면 모를까 이미 성장을 하고 난 이후의 자식이라면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기에 갑자기 부모가 그 세계에 들어오는 거 허락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자식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관해서 모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로 자기만의 다른 인생관을 서로에게 강요하기에 소통이 아닌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의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소통이 되든 아니면 최소한으로 대화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전의 젊은이들과 다르다는 거 먼저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 때는 부모님 말씀이라며 무조건 들었는데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여러분들을 꼰대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화의 장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 역시 여러분들과 대화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뭔 말이 통해야 말이지 라고 하면서 말이죠. 이럴 경우 반드시 서서히 한 발짝씩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요. 이것을 문지방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것을 들어주고 나면 나중에 큰 것을 거절 못하는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옷 사러 가시면 점원이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말하죠. 이게 바로 문지방 효과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먼저 사소한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절대 무거운 대화는 피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대화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식과 아주 무거운 대화를 하고 있는 여러분 발견하실 겁니다. 두 번째가 금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더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법입니다. 1단계가 통과하여 이제 자식들과 서서히 작은 소통을 하기 시작하셨다면요. 절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하지 마라, 안 된다 등의 금지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움을 가지고 싶은 마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더욱 자극하는 말이 하지 마라, 안 된다 등의 금지어라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금지된 과일 효과라고 하는데요. 아담과 이브 역시 선악과라는 금지된 과일을 먹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못 먹게 하면 더 맛있어 보이고 더 먹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꼭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억압을 하게 되면 더 반항심만 불러올 뿐입니다. 억압을 멈추고 인정하고 관용하는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이신다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의 이 갈망이나 집착하는 태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식들을 설득하려 하면 할수록 더 반감만 키운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설득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자존감이 무너지게 되고 수치심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본인도 모르는 보호기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설득하려 할 때는 갓난 아기한테 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고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기의 웃음이 보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기를 보시면서 다정하게 웃죠. 그럼 그 아기가 또 까르르 웃죠, 그죠? 만약 아기한테 화를 내게 되면 그 아기가 어떻게 할까요? 울죠. 네,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녀분들을 설득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시면서 자녀분들에게 아무리 강조를 하고 강요를 해도 그 자식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요. 처음 만나는 분에게 다정하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그분도 여러분들에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역시 이렇게 설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부정적인 감정은 반드시 전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철칙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하시더라도요. 일단 집안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잊어야만 하는 법입니다. 현관에서 쉼호흡 한번 크게 하시고요.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 바깥에서의 나쁜 감정을 집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여러분들 혼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인해서 영문도 모르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들이 어두운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고요. 또 눈치를 보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나쁜 감정은 마치 동그라미처럼요. 그 감정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감정오염이라고 하죠.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나쁜 감정은 바이러스처럼 사람의 몸에서 다른 사람의 몸으로 전염이 되고 하나가 열이 되고 이 열이 백이 되는 실제 바이러스보다 전파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부모가 이런 불규칙한 감정을 자주 내보인다면 자식들은 자신의 내면을 열고 여러분들과 절대 소통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이러한 자녀들은 절대로 올바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섯 번째가 자식의 자존감을 만족시켜라 라는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한자로 스스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단체에 속해 계시는데 그 단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단체를 바로 탈퇴하려고 하실 겁니다. 반대로 그 단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여러분들을 틈나는 대로 찾고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단체가 유지되기가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땅을 팔아서라도 그 단체에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정열을 다 바칠 겁니다. 이는 가정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의 자존감이 높다면 어떨까요? 이는 심리학에서 자존감 효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프로이드 이론에 나오는 말입니다. 프로이드는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큰 욕구는 두 가지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는 성적 욕구이고 하나는 중요한 인물로 대우받고자 하는 자존감 욕구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이 이 자존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우리 조상님들도 집안의 장손이다 라고 한다면 자기의 일생을 집안을 위해서 희생했잖아요. 이것이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집안은 그들이 이끌어가야 하고 그들이 지켜야 하고 또 이 가정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 그들임을 반드시 각인시켜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아웃사이더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라도 배우자와 둘이 상의하고 결정하지 말고 자식의 의견을 묻고 또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 집안에 큰 지분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를 해주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여러분들의 자식들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을 자녀들에게 너무 쉽게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에이 그것도 못해 난 너만 할 때 이랬는데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절대 그 자녀 잘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이요 자기 자식을 면전에서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이제는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인정만큼 여러분의 기대만큼 여러분의 자제분들은 사회에서 성공한 구성원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세요. 역시 넌 날 닮아서 믿음직스러워. 잘하고 있어. 맞아. 넌 충분히 잘할 거야. 우리는 너 충분히 믿어.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명찰 효과 또는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기대가 보여주는 힘.
긍정이 보여주는 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내기에 충분한 힘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 순차적으로 여러분들 성공하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과 소통이 이루어졌다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희망찬 사람으로 변했다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은 자녀에 대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하지만 꼭 아셔야 할 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보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부모로 산다는 거 정말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회초리를 맞으셨던 겁니다. 모든 것이 부모의 잘못이니까 말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